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여러분의 투자를 깨우는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격변입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초로 5,000달러를 돌파했고, 국내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라는 굵직한 호재가 터졌습니다.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돈의 흐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해외 소식입니다. 시장의 공포지수가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금값이 역사적인 5,000달러 선을 뚫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셧다운 우려, 그리고 중동의 전운이 겹치며 달러 약세와 금값 폭등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기술주 진영에서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에너지 섹터는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는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가 AI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수급 측면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2024년 계엄 사태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인지 갈등의 심화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 이슈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내정 관련 발언도 외교적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은 가격도 하루 만에 14%나 뛰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과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달러 대신 금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선까지 밀렸는데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원자재나 금 관련 ETF가 없다면 해지 차원에서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다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중국과 손잡으면 관세 100%를, 콜롬비아에는 이민자 문제를 빌미로 관세 25%를 때렸습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 행정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 예산안 처리 불발 가능성까지 겹치며 미국 시장의 정치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대외 환경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르마다 라불리는 대규모 함대를 걸프만으로 보냈고 이란은 전면전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는 게 현재 이란 내부 반정부 시위와 맞물려 미국의 개인 명분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 변동성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으며 방산주와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의 희망, AI 섹터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코어위브라는 클라우드 기업에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돈을 더 태웠습니다. AI 버블이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인프라 확장에 엑셀을 밟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애플, MS, 테슬라 등 빅테크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슈퍼위크입니다. 엔비디아의 투자는 AI 하드웨어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시사합니다. 반면 인텔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 반도체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텍사스부터 뉴욕까지 엄청난 겨울 폭풍이 몰아쳐 항공편이 마비되고 정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난방유와 천연가스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와중에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대출을 대거 취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친환경 정책 후퇴와 화석연료 회귀, 그리고 기후 재난이 겹치면서 에너지 섹터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소식일 겁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을 통해 원전 생태계의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를 더 짓고 차세대 기술인 SMR도 2035년까지 배치합니다. 핵심 이유는 AI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를 감당하려면 재생에너지만으론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 원전 밸류체인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중장기 모멘텀이 발생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대형 호재입니다. 국장 탈출이 유행이라지만 국민연금은 오히려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4.9%까지 늘리는데 이는 해외 주식 비중을 줄여 환율을 방어하고 코스피 4,000에서 5,000 시대를 안착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될 대형 우량주,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전 관련주들의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 테마입니다. 재작년 말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장은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 리질리언스로 받아들이며 코스닥 1000 돌파 등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전 전사자 추모 시설을 직접 챙기며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혈맹 수준으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응해 이재명 정부는 비핵화라는 이상보다는 핵동결과 군비 통제라는 현실적 접근법으로 대북 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투자자분들은 이제 한반도 긴장이 유럽 전선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의외의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특정 종교단체 수사를 놓고 종교 탄압, 숙청 같은 강한 단어를 쓰며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 해악 근절을 내세우지만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내정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자칫 한미 외교 갈등이나 통상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엔터나 문화 관련 주식, 그리고 대미 수출주의 심리적 악재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지금 혼돈 그 자체입니다. 트럼프발 리스크로 달러가 흔들리고 금값이 폭등하는 것은 기존 질서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지정학적 위기도 전방위적입니다. 하지만 국내로 눈을 돌리면 희망적인 질서가 보입니다. 원전 정책의 확립, 연기금의 수급 지원 등은 우리 증시의 체력을 다지는 요소입니다. 혼란스러운 해외 뉴스에 휘둘리기보다 확실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와 투자에 미칠 영향입니다. 원전은 이제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실적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력 매수 관점입니다. 반도체는 국민연금 수급이 들어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 위주로 보십시오. 방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수출 기업들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에게 한 것처럼 언제 우리에게 관세 카드를 꺼낼지 모릅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는 반드시 금이나 달러 외 안전자산으로 해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